네, 이어서 5분 만에 알아보는 오늘의 경제 흐름 뉴스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뉴욕의 밤과 서울의 아침을 연결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도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보시죠. 전날 대비 229포인트 올랐습니다. 44,484. S&P 500 역시 33포인트 오르면서 6,297. 나스닥은 153포인트가 뛰면서 2884로 장을 마쳤는데요. 두 지수 모두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관세 불안을 진정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예상보다 호조였던 기업 실적, 또 탄탄한 소비 지표가 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종목별로도 의료 건강과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승세가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아침으로 연결합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 중입니다. 최신 기준으로요. 3,200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3,184.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고요. 기관 매수세와 개인 외국인 매도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820을 넘겨서 출발했던 코스닥도 부합세입니다. 최신 기준 810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뉴욕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등 가상화폐 3개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일부 공화당 내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번 주 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대론자들의 설득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만드는 지니어스 법안은 이미 상원 통과를 했죠.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첫 제도권 편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상반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이 3,600만여 명으로 개항 이래 역대 최다 인원 기록을 썼습니다. 작년보다 6.1%,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3% 늘어난 수치인데요.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여행객이 늘었고 미주와 유럽 등 다수 노선에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지만 해외여행 인기 더 강해진 것 같죠? 명품의 소비 양상은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명품 패션과 가방 수요는 한풀 꺾이고 명품 시계에 대한 수요 시장이 굳건한 모습인데요. 보복 소비 심리가 약해졌지만 희소성 있는 명품 시계는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 인식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갖고 있다가 팔아도 돈이 된다는 거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량과 거래 비중이 모두 늘었고요. 백화점에서의 명품 시계 매출 증가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맡기고 나서 손상과 하자 등 정비 불량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피해 사실 규명이 어렵다는 겁니다. 배상 등 합의 처리된 경우가 전체의 36.9%에 불과합니다. 차량 정비 맡길 때 견적서도 좀 꼼꼼히 보고 현장에서 결과도 잘 살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업계의 자정 노력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구속적 부심 심리에 출석했습니다. 조금 전의 출석 모습을 저희가 잠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조사를 거부해왔죠. 재판에도 거듭 불출석했는데 오늘은 직접 나와서 구속의 부당함, 석방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 신문이 끝나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재판부는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라이브였습니다.